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제가 방송을 못했고요. 저희 대한민국당 당원당규 회의 한 5시간 하면서 지금이 오전 11시 45분 집회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 재판과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대에서는 제가 짚을 건 짚어야 돼서 방송을 하고 바로 집회로 가겠습니다. 어제 이 재판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뇌물죄와 그에 수반된 해외재산 도피, 횡령 등등이 다 인정이 돼서 징역 5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 좀 법률 전문가가 예상한 대로 K재단 미르재단에 삼성이 280억 원을 출자한 것은 무죄. 근데 승마 지원 과정에서 최순실이 회사라는 코어스포츠의 용역 계약한 부분, 그리고 각종 다양한 말 지원 등 총 68억, 거기다가 영재센터 지원 12억 원, 10억 원, 14억 원 해가지고 한 78억 원.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K재단 미르재단과 관계없이 말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이 뇌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뇌물이 해외에서 최순실 해외법인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해외재산 도피, 참 이게 좀 이상하죠. 정상적으로 법인 대 법인으로 지원했는데 그게 뇌물이 되다 보니까 뇌물은 정상적인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갔으니까 그게 해외재산 도피가 돼버린다. 참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인데 어쨌든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내 후계 승계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게 재판에서 인정이 돼서 명시적 청탁은 없는데 후계 승계 작업을 삼성에서는 하고 있었고 그 후계 승계 작업을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냥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 앞에 딱 앉아있는 순간에 박 대통령은 저 친구는 후계 승계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 뭐라 그럴까요? 돈 달라는 요청 혹은 강압을 거부할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K재단, 미르재단 그리고 승마지원이 전부 다 후계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 삼성의 특수성을 박 대통령이 다 알고 얘기를 했고 이재용은 내가 이걸 들어주면은 내 후계 승계 작업을 도와주겠지. 한마디로 서로 눈빛으로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았다.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이 형사재판이라는 게 증거가 정말 명확할 때만 처벌을 하고 애매할 때는 이른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청탁을 하지 않았는데 눈빛으로 청탁을 했고 눈빛으로 이미 저 친구는 원하고 있으니까 내가 요구하면은 들어주겠지. 이걸 만약에 이제 보편적인 이 통치로 이제 엮기 시작하면요. 끝나는 거죠. 다 잡혀가는 거죠. 자, 우리 대한애국당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대표들, 허평환 대표나 조원진 대표나, 우리가 다, 웬만한 얘기를 다 존중해주잖아요?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뭐 바라고? 대표의 권력에 대해서 뭘 바라고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뽑은 대표의 어떠한 요구를 안 들어주면 그 조직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뭡니까? 그 대표 뭐 하나 뽑습니까? 자, 대통령은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내 개인 통장에 너 한 200억 집어넣어. 이러면은 당연히 안 하겠죠. 누구든지. 근데 K재단, 미르재단은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말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그건 말 꺼낸 적도 없어요. 자, 승마. 아, 이거 아시안게임 앞두고, 올림픽 앞두고, 왜 당신들 하나보다도 더 지원 못하냐? 이주영 부회장 승마 선수 출신이잖아요. 삼성에도 잘할 것 같아가지고, 삼성한테 맡겼는데, 이 승마 지원이 지금 엉망이다. 똑바로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승마 타는 것도 아니고, 국가대표 선수를 좀 지원해서 국제대회 성과를 내라. 부당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불법 저지를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승마 선수 중에 한 명이 6명 지원하는데 한 명이 박 대통령 아주 가까운 가정부의 딸이다. 근데 이것도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이 됐어요. 정유라를 지원하라 얘기한 적 없고 이주영 부장도 들은 적 없고. 아니 지금 이 논리면요. 무슨 대한민국 야구계를 지원해라. 근데 야구 선수 중에 누구 한 명이 대통령하고 친해. 그래서 삼성에서는 그 야구 선수를 좀 더 지원했어요. 다른 선수 지원하면서. 아, 이러면은 통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통치를 어떻게 해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박 대통령한테 문제되는 게. 플레이그라운드 그 회사에서 그 중소기업들,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 자본 부족으로 이 차별받는 중소기업들 해외에 소개해주고 대기업 하청에서 불이익받는 거 소개해주고 다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측근의 무슨 학부형의 회사다. 몰랐어요, 박 대통령은? 이걸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처벌을 한다? 지금 문재인 씨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요즘에 최대 문제되는 거 있죠? 한국 전력이 동계올림픽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800억 지금 지원하고 하는데 그 800억 지원금이 평창에 들어간 하청업체에 들어갔을 때 그 하청업체 한 명이 문재인 정권하고 친구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합니까 이래가지고? 더군다나 뇌물 공여죄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라고 해서 이 제3자 뇌물 공여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청탁이 아주, 그러니까 최순실의 청탁이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박 대통령에게. 그게 안 나오니까 뇌물, 제3자 뇌물 공여죄도 안 되고 그냥 뇌물죄라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 대통령과 정유라가 경제 공동체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셋이 뇌물을 받아 먹은 거다. 정유라 승마 지원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거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이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다. 지금 입증된 게 없습니다. 지금 재판에서. 이건 아마 박 대통령 재판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나?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이거?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지금 야기한 판결이고, 마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뇌물죄로 5년형을 받았으니까 박 대통령도 5년, 이제 10년형 받는다. 그렇게 되겠죠. 분명히 그렇게 될 텐데, 설사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혜택을 노리고 줬다 하더라도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라는 게 입증이 안 되면 이건 무죄가 나와야 되거든요, 박 대통령이. 그걸 박 대통령 재판에서 또 어떻게 입증을 할지, 이게 정말 이게 OECD 국가가 맞는지, 참 다들 아마 앞이 캄캄할 겁니다. 아, 이런 나라에서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이거. 이런 식으로 잡기 시작하면은 정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누구 밑보이면 그냥 다 감옥 보낼 수 있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 표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누구든지 다 보낼 수 있죠. 문재인 정권 이제 무너지면요, 문재인 정권 있는 사람들 다 잡아들일 수 있죠. 이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런데 K재단, 미르재단은 또 아니래요. 이게 뇌물이. 거기다가 재판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만든 재단은 분명하나 그거는 전경련의
분배금으로 갔기 때문에 전혀 아니다.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사적 이익으로 그 목적으로 재단을 만들었다는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는 안종범 수석실에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전경련이 회원사들 매출액 순서대로 출자를 해가지고 재단을 만들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재단 만들어 이렇게 얘기한 게 없습니다. 재단 취지의 목적은 한중 문화 교류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적 목적으로 만들었다. 재단 만들 때 최순실은 끼지도 못했고 거긴 아예 개입하지도 못했고. 근데 이건 아마 무죄 준 이유는 이걸 뇌물죄로 인정했다가는 재단에 출자한 모든 회사들이 다 뇌물죄로 처벌해야 되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재단은 빼고 이 승마 부분만 지금 잡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이 재단을 뇌물로 인정받는 것은 이제는 그거는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해결된 거예요. 재단 출자금은 뇌물이 아니다. 즉 승마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승마를 안 하는데 승마를 안 하는데 자기 이 지인의 딸이 승마 선수라는 이유로 글로 들어간 지원금, 이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데 그 지원금을 박 대통령의 뇌물로 판결을 했다. 뭐 솔직히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미디어치 독자들 볼 때는 그냥 무죄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거 무죄라고 보면 돼요. 이런 걸로 처벌하려고 하면요, 특별법을 만들었어야죠.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특별법 만들어서 대통령은 어디에 지원 요청했을 때 그 지원 대상에 자기 지인이 있으면은 처벌한다. 이 조항을 만들어 놓고 처벌했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이미 할 때 범죄란 인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범죄란 인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걸 이 범죄라고 해버리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재용 회장이 뇌물죄 다 무죄되고 박 대통령까지 무죄가 돼버리면 뭐 이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유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이제 이건 전날에 나온 건데요. 이 판결 전날에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홍준표하고 똑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재단 출연금은 무죄지만은 승마는 유죄가 나올 거라는 건 대충 알려져 있었던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닥 좀 기대를 했던 건 있었지만은 우리가 뭐 헌법재판소 때도 봤기 때문에 그럼 유죄가 나올 때 바로 홍준표와 이 보수파리들은 박 대통령을 잘라내야 되니까 이제 그 논리를 왜 책임을 부하에게 넘기냐,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했어야 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가? 그걸 이제 양상훈 조선일보 칼럼니스트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박근혜가 모든 책임은 내게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시킨 대로 한 것이라 말할 줄 알았다. 모든 책임을 부하가 아닌 나에게 물어라. 그게 없으면 리더가 아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잘못이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해야 했다. 그게 대통령이다. 자, 아무리 봐도 이거 홍준표와 이 보수파리들이 이 논리 가지고 박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죄가 있을 때, 박 대통령과 그 청와대 수석들이 범죄가 명확했을 때, 내가 덮어쓰겠다. 이 얘기가 되죠. 그럼 되는데, 박 대통령은 이건 범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데, 범죄가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다 잘못했다. 내 책임이다. 이게 됩니까? 아니 범죄가 아니라고 결백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한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얘기해라? 그럼 범죄 인정하게 되는데요.
K재단, 미르재단 문제 아닙니까? 지금 승마 쪽은 청와대 아마 관계자들이 개입된 게 없고, 부하들 떠들고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K재단, 미르재단이 제일 핵심 문제 아니에요? 그게 안종범 수석이 한 거 아닙니까? 아무 범죄가 아닌데, 이건 다 내가 시킨 대로니까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 그러면 이게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이 자 정경련한테 돈 걸어서 K재단, 미르재단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한 사항이 없는데 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이제 시진핑의 요구로 문화를 교류할 만한 방법이 필요한데 어떻게 연구해봐라. 그래서 안종범 수석실이 연구해서 만든 게 K재단, 미르재단인데 죄가 없죠. 언제 박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 죄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죄가 있다 그랬어요? 다 죄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나 자기나. 그렇게 얘기하지 무슨 박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장시킬 논리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 범죄를 지시했는데 부하가 잡혀 들어갔어. 근데 나는 몰라요. 이러면은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은 범죄 지시가 아닌데요. 통치 행위인데 통치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밑에 사람들이 그 방향에 맞춰서 구체화를 시켜 가져온 게 K재단, 미르재단인데 뭘 다 내 책임입니까?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는 정당하다. 그러면 되는 거지. 아마도 이제 10월 17일 이 구속 만료 기간인데 10월 15일 정도에 선고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 볼 때는 선고가 제가 볼 때 구형은 무기징역 나올 것 같고요. 선고가 10년 이상 지금 나오도록 지금 판을 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홍준표 씨는 사전에 박 대통령을 출당을 시켜서 한마디로 우린 박근혜 누군지 몰라요. 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이게 일단 정의의 문제 아니겠어요? 정의의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는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느냐? 사법부가 인정되려면은 판결문이 논리적이어야죠. 검찰 기소장이 논리적이어야죠.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현대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이 문맹자가 없이 스스로 일정 부분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로 민주주의가 성립되는 건데 읽어보면은 상식적으로 죄가 안 되는데 사법부가 판단했으니까 죄로 다 인정해라. 이게 민주주의인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죠.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총칼을 들고 가서 감옥을 부숴서 박 대통령을 빼온다? 그건 다른 문제지만은 그거는 예를 들면은 너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부정하냐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저건 죄가 없다. 무죄다. 이 주장하는 게 뭐가 문제됩니까? 이게 왜 사법부에 대한 부정이에요? 사법부는 실수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9월부터는 10월 이 선거까지는 총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 지난 한겨울에 태극기 들고 있던 분들 다시 나와주셔야 됩니다. 이 재판 과정하고 판결문 과정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죄가 없다는 게. 죄가 없다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그냥 넘어갔다가는 오늘은 박 대통령이지만은 내일은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다 피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힘이 있다는 대통령도 저렇게 당하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돼요. 홍준표 씨는 그 재판에 자신이 있는지, 본인 그 대법원에서 만약에 파기환송 유죄가 나오면은, 그땐 또 뭐라 그럴까요, 이분 또?
이른바 대통령 거 다 빼고 이 문제를 자기 문제라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만 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정책적인 요구들을 합니까? 공기업이라 대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민간기업이라 대고 얘기하고 그거 싹 다 수사 들어가 보세요 이거. 거기 지인 안 걸려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탄핵 주도한 이 김무성 이 세력들 이거 승마 지원하라 그랬는데 그게 그 중에 한 명이 정유라니까 이게 범죄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무성계 한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기준 갖다 대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한탄만 할 수 없고 태극기 들고요. 태극기 들어봐야 소용없지 않냐? 그래서 대한애국당을 만든 겁니다. 대한애국당 만들어서 홍준표, 보수파리 기회주의자들 다 쳐내고 탄핵 반대하는 강력한 정치 세력, 최소한 의석 한 50석 이상 갖는 정치 세력 올해 안에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제 태극기만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치 세력화 했습니다. 우리 당에 안 들어와도 태극기 같이 들어주는 게 이제 우리도 최소한 권력기관하고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정당을 만들 테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